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신형 니로입니다. 니로는 기아의 친환경차 전용 SUV죠. 2016년에 데뷔를 했고요. 아이오닉과 함께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의 시작이기도 했죠. 니로는 그동안 소형 하이브리드 SUV라는 포지션을 앞세워서 꾸준하게 팔리는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신형은 구형과 비슷한 포지션 또는 같은 컨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플랫폼이 3세대로 바뀌었고요. 안팎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 편의 장비도 많이 추가가 됐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신형 니로 역시도 하이브리드가 기본이고 차후 EV 모델도 추가가 됩니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은 구성이고 세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트림은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세 가지로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니로의 외장 디자인은 그야말로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단순히 외장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어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딱히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좀 수더분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신형 니로는 외장 디자인이 많이 화려해졌고 디테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헤드램프 사이를 잇는 가로 라인과 넓어진 그릴 때문에 구형보다 차체 사이즈가 더 넓어지긴 했는데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형은 구형보다 예뻐지긴 했는데 그 기대치 또는 사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기본이고요. 앞뒤에 턴 시그널도 LED 그리고 안개등도 LED입니다. 니로가 처음 출시됐던 때와 달리 지금은 현대기아차의 SUV 라인업이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로의 사이즈를 많이 키울 필요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구형에 비하면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만 늘어났습니다. 전장과 전폭이 35, 25mm 정도가 늘어났고요. 휠베이스도 20mm 정도만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고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구형과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복잡한 모습이고요. 앞쪽에 비하면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후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테일램프의 디자인과 벤트인데 이게 디자인적인 소도 있지만 이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C필러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저 테일램프 쪽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신형 니로의 외장 디자인에서 이게 가장 좀 특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저 테일램프 안쪽 저 플라스틱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마감이 좀 덜 돼갖고 약간 좀 까칠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C필러가 외장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C필러의 색상도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톤으로. C필러의 색상은 스틸 그레이와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펄 세 가지고요. 이번 시승에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C필러의 투톤 컬러는 선택을 안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범퍼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콘택트 RX, 사이즈는 둘드로의 45와 18입니다. 기존처럼 타이어 사이즈는 16인치가 기본이고요. 가장 큰 사이즈로 18인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니로의 실내는 외장 디자인만큼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시보드 형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또는 레이아웃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최근에 기아차처럼 계기판이랑 모니터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갔죠. 요즘에 기아차가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와 저 대시보드, 도어 트림, 특히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두껍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뭔가 약간 좀 허전할 정도로.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도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 차가 이제 시그니처 트림인 걸 생각을 하면은 하이그로시가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눈으로 보기에는 EV6는 약간 좀 빗살무늬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빗살무늬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장재는 구형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장에 적용된 직물인데 이게 뭔가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스웨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밝은 색으로. 근데 만져보면은 그냥 좀 딱딱한, 이게 보통 흔히 천장에 쓰이는 직물이 아니라 약간 좀 부직포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게 시각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직물보다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서 모니터 사이즈가 10.25인치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사이즈고요. 근데 이 메뉴는 이렇게 최신의 인터페이스 또는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주요 메뉴를 접근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기아 신차들 있잖아요. 그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여서 여기 하이브리드 메뉴가 따로 있고요. 역시 이것도 뭐 K5나 이런 것처럼 그 터치에 대한 그 반응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여기서 에너지 흐름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빌트인 캠이라든가 발레 모드, 기아페이 같은 최근에 선보인 그 편의 장비들은 다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속 취침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확인하는 게 이 차량인데, 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EV6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에서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한 번에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차는 여기서 이제 관성주행 안내,
여기서 사운드 켬과 끔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관성주행 안내 시점도 빠르게 보통 느리게 3가지, 그리고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죠. 기존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2세대라서 기존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즐겨찾기 한 곳도 그린존 드라이브가 실행이 되겠다고 합니다. HUD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UD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인 카니발이나 스포티도 없는데 이 니로에도 적용이 됐어요. 심지어는 컴바이너 타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HUD가 크기가 좀 작긴 한데 최근에 기아차들에 적용된 그 새 그래픽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A, B, C, 다이내믹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속도 회전계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와 스포트 전부 다 하냐 아니면 둘 다 끄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니로 차급에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드 조명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대시보드 옆에 한 3줄로 있잖아요. 딱 저기에만 무드 조명이 적용됐어요. 저기랑 기어 다이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니발과 대략 그 무드 조명 적용 그 범위는 비슷한 거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64가지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과 과속안 연동,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 기능도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 니로는 트렁크가 수동인데 신형은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어요. 이 열림 속도도 빠르게와 보통 2가지, 열림 높이도 완전부터 1단계까지 총 4가지가 있고 사용자 높이 설정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높이 맞춘 다음에 꾹 누르면은 그 높이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이고 여기서 이거 앵글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누르면 여기서 후방 모니터 유지와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스포티지나 KA처럼 최근에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패널 요 하나에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용할 때 약간 좀 사용하기가 좀 번거로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화면인데 공조장치 사용을 하려면은 이걸 눌러서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쪽의 다이얼은 멀티펑션이고요. 지금처럼 공조장치일 때는 이 온도 조절이고요. 인포테인먼트일 때는 볼륨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친환경차 모델들이 그렇듯이 드라이버 올리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은 드라이버 쪽에만 공조장치가 나오는 거죠. 기어 다이얼 앞쪽에는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무선 충전 패드를 경하거든요. 근데 핸드폰 넣고도 뭔가 이게 공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V와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어 다이얼이 있는 센터페시아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갔죠. 시동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레버였죠. 근데 신형 니로도 기본 기어 셀렉터는 레버 방식이에요. 상위 트레이에만 이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운전대 열선과 시트, 열선 통풍이 적용이 되고요. 컵홀더는 이쪽의 공간을 좀 극대화한 컨셉인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날개를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이쪽의 공간을 좀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컵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푸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 튀어나오는 이 자체는 모닝과 좀 비슷하죠. 어쨌든 이거를 완전 접으면은요, 이쪽에 있는 공간을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죠. 하지만 이걸 또 떼어내면은 이쪽에 있는 공간을 더 아주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대에는 차 크기에 맞는 딱 그런 사이즈인데 뭔가 이 디자인은 SUV 또는 니로에 맞다기보다는 세단에 더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웃고 있는 GV70처럼 그런 디자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있기에는 딱 에코와 스포츠 2개밖에 없어갖고 뭔가 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약간 아까운 그런 느낌도 있고요. 참고로 패들 시프트도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어 변속이 아니라 회생 제동 레벨 조절입니다. 그리고 K8이나 최근에 몇몇 기아차들처럼 왼쪽에 트랙 컴퓨터와 ADS 버튼이 있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 이제 수동으로 A, B, C, D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환되는 속도나 그런 것도 괜찮은 편이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가 되고요.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에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있어요. 이렇게 1, 2, 3까지 있고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맥스가 되고요. 지금은 정지 상태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내린 다음에 당기면은 오토 모드도 있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 또는 착자감은 괜찮은 편인데 그 가죽이 아주 이렇게 몸에 좀 잘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참고로 시트 가죽과 저 운전대 림의 가죽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까끌까끌한 시트 포지션은 좀 낮게 내려오는 편이고요. 앞좌석 좌판 연장은 안 되는데 앞부분이 짧진 않습니다. 도어 트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넓게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그래서 저기가 뭔가 액정 같기도 하고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구형에 비하면 휠 베이스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2열의 무릎 공간 이것도 살짝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차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이만큼이 남습니다. 그리고 보기와는 달리 니로가 그 머리 공간이 괜찮아요. 이렇게 주먹 넣고도 이 상하로 이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반면에 좌판의 길이는 좀 작은 편이고요. 다른 거보다 이 등이 닿는 부분에 이 가죽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푹 잠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온 그런 느낌이어서 2열 시트가 그렇게 아주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기아의 SUV들은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좀 많이 뉘어지는 편인데 이 니로는 그렇게 아주 많이 뉘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뒤로 많이 뉘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발 넣고 이렇게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SUV나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세단에 쓰이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신형 니로에도 이렇게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재질이 스포티지보단 좀 못하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플라스틱 재질이 꽤 괜찮았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이 아래에 220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는 220이 있고 USB 단자는 1열 시트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죠. 신형 니로는 차체가 커지면서 트렁크 공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427이었는데 신형은 451리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생각보다는 좀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니로 같이 좀 이렇게 작은 차는 이게 좀 짧아 갖고 이 트렁크에서도 2열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살짝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예, 하이브리드도 시동을 거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하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주행 가능하다고 레디라고 뜨죠. 이렇게 기본이 EV 모드인데 EV 모드에서는 전기차처럼 당연히 조용하죠. 이게 약간 고주파음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와 거의 같은 정수성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시동이 걸리면, 그러니까 엔진이 켜지면 그때 이거 소리는 오히려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 더 시끄러워요. 제가 지금 임의로 시동을 켰는데 이렇게 시동이 켜졌을 때 이 소리는 일반 가솔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켜졌을 때 이 진동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게 보통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켜졌을 때 이런데 이 니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전기모터 6단 DCT로 구성이 됩니다. 요 기본 조합은 구형 니로와 동일하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카파 1.6 GDI였는데 지금은 스마트 스트림. 근데 배기량을 보면은 동일해 갖고 이게 얼핏 보면은 심지어는 출력도 동일하죠. 105마력 엔진만 보면은. 근데 하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몰랑몰랑했죠. 근데 이 신형은 그거보다는 좀 한층 좀 단단해졌어요. 이게 댐핑이 좀 단단해지기도 했지만 상하의 그 움직임, 스트로크 거리도 짧아져 갖고 그거보다는 좀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하체나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고 하체의 느낌만 보면은 조금 더 젊은 감각이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EV 모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이 연비가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죠. EV 모드의 경우에는 현대기아는 따로 EV 모드 버튼이 없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 갖고 자기가 알아서 EV 모드를 실행을 시키거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엔진이 시동이 됐는데 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 음색도 좀 거칠어요. 근데 보통 하이브리드용 엔진이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어쨌든 EV 모드의 그 가용 시간은 생각보다는 긴 편이고요. 제가 K8 1.6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 역시도 대략 한 이렇게 길진 않지만 90이나 100 정도로 이제 크루징 할 때 그때도 순간적이지만 EV 모드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행할 때 EV 모드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평균 연비가 이제 확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돼서 이제 언덕길에서 이러면 상대적으로 회전력도 높잖아요. 근데 이럴 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운전대로 좀 이렇게 가늘게 진동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절대적인 수치는 같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구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사실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았죠. 종합출력이 141마력이니까 이 신형 역시 그래요.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연비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같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가속할 때라든가 감속할 때는 약하게 고주파음이 있고요. 지금도 EV 모드로 살짝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쪽에서 좀 들려오는 그런 고주파음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속도가 이제 거의 90인데 이 상태에서도 천천히 가속을 할 때 EV 모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EV 가형 모드 시간이 더 늘어난 거죠. 개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구형에 비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ADS인데 전체적인 그 운전자 지원 장치,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HUD가 있는 것만 해도 물론 이게 기본은 아니지만 꽤 큰 개선 같고요. 저 HUD가 저기서 이제 보여지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위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은 좀 작지만 뭐 사각지대 경고 장치라든가 심지어 저 색깔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록달록 해갖고 이렇게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HUD가 있는 게 훨씬 편하죠. 참고로 EV 모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의 속도에서는 생각보다는 EV 모드가 꽤 오래 지속된다고, 또는 K 1.6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이 EV 모드 지속 시간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여기서 기착지로 올 때 그냥 연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그때도 평균 연비가 한 10.5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좀처럼 평균 연비를 10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오래 고속 주행을 해도 그 뒤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ES 같은 경우에는 좀 가속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2열시트 밑에 있는 배터리 그 이제 식히느라고 그 냉각 소리가 좀 되게 크게 들리는데 이 차는 그렇게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운전할 때의 감각은 구형과 비슷합니다. 구형 니로가 뭔가 SUV 또는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되지만 그거에 답지 않게 좀 되게 낮은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그런 컨셉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방의 시야나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거슬리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그 뒷유리는 조금 룸미러를 보기에 좀 멀리 보입니다. 보통 니로급의 크로스오버에 좋은 방음을 기대하기는 힘든데 이 차 역시도 전체적인 방음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50 정도, 60 정도 달리면은 외부 소음이 크진 않은데 한 80, 90 정도 달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타이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은요 회전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외부 소음, 예를 들어 타이어 이런 소리가 이제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게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그 타이어 노면 소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가 1열의 경우에는 이중접합이에요. 좀 이중접합 치고는 되게 얇은, 아이오닉과 약간 좀 비슷한. 그래서 주행할 때 보면은 이 옆에 유리가 이중접합이 맞나 약간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측면에서 들어온 소음이 좀 이렇게 가깝게 들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차 옆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들 이제 엔진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저 소리가 좀 되게 가깝게 들리죠. 니로는 하이브리드로는 좀 드물게 회생제동 레벨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하는데 지금은 회생제동이 설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또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주행 질감입니다. 근데 이 회생제동 레벨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레벨 3인데 레벨 3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감속이 많이 되죠. 근데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전기차처럼 이렇게 회생제동이 강한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질감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이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는 맥스가 되고요.
맥스 상태에서도 이 감속량이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니로가 세부적으로 엔진이 개성이 돼서 연비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제동 레벨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연비를 높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같은 18인치 기준으로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이 신형이 공인 연비가 한 1.5, 2 정도 리터당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이게 무게도 가볍습니다. 같은 18인치 풀옵션 기준. 그러니까 2019년에 부분변경된 18인치 사양의 풀옵션 사양을 시승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 신형이 한 20kg 정도가 더 가벼워요. 니로의 하체는 좀 더 단단해졌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좀 몰랑몰랑 부드러웠잖아요. 좀 푹신했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신형은 그거보다는 좀 더 한층 단단해져 갖고 이거만 보면은 좀 젊은 감각이고 그에 비해서 이 파워트레인은 좀 느긋하고 기본 에코 모드일 경우에, 그러니까 구형의 경우에는 하체와 파워트레인의 그 느낌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둘 다 부드럽고. 근데 지금 이 신형은 하체는 좀 스포티한데 이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좀 느긋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악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을 하죠. 이게 이제 표현을 부드럽게라고 한 거지 그냥 되게 천천히 가속이 됩니다. 구형 니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천히 가속이 됐거든요. 거의 비슷한 감각이고, 참고로 아까 엔진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은 출력은 같지만 토크는 오히려 이 신형 엔진이 더 줄었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15였고 지금은 14.7. 그래서 토크만 보면은 조금 줄긴 했습니다. 니로는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초기의 반응이 좀 더 빨라지긴 하죠. 그래서 똑같이 한 이 정도로 스로틀 밟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스포츠로 바꾸면은 뭔가 더 힘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끝까지 밟으면은 가속력은 비슷하고요. 결정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뭔가 이제 회전수를 더 높게 쓰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전수를 높게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것도 하이브리드 엔진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보통 하이브리드용 엔진의 경우에는 고회전을 사용을 하면은 회전 질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으로 주행 시 생각보다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타이어 소음이 좀 주류가 되다 보니까 전면의 풍절음이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오며 가면서 고속 주행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전면에 풍절음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변속기가 6단 DCT인데 보통 DCT 하면은 저속에서 좀 울컥거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까 오며 가면서 보면은 저속에서 그 DCT 특유의 그런 울컥거림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게 엔진의 회전 질감 때문에 그런지 주로 이제 풀 가서 회전수를 높게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DCT가 아니라 약간 좀 CVT처럼 좀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이제 DCT보다는 이제 엔진의 회전 질감, 보통 하이브리드용 엔진이 일반 엔진에 비해서 이제 고회전 질감이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구형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구형만 해도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 차는 하체가 좀 단단해져서 뭔가 느낌은 좀 다르지만 구형과 안정성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구형 같은 경우만 해도 뭔가 파워트레인보다 하체가 더 좋아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좀 밋밋한 그런 느낌도 들곤 했는데 이 차는 그거와 좀 성격이나 느낌은 다르지만 고속에서 차를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다만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별로 없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강하게 튀는 노면, 그런 데서는 생각보다는 좀 하체가 더 강하게 반동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 신형 니로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보통 차들이 풀체인지가 되면은 구형의 그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는 기존의 패밀리카 컨셉을 버렸고, 스포티지도 구형에 비하면은 거주성이 좋아지면서 패밀리카 같은 그 SUV 성격이 더 강조가 됐고, 뭐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니로는 구형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좀 컴팩트한 SUV 또는 크로스오버의 성격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구형에 비해서 조금 커지긴 했지만 기존의 컴팩트한 또는 니로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편의 장비 이런 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니로가 신형이 나왔을 때 가장 궁금증이 외장 디자인인데, 제가 다른 시승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로는 소위 말해서 못생긴 거 빼고 다 괜찮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형이 나오면은 그 외장 디자인이 어떻게 또는 얼마나 구형보다 이뻐질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나온 신형을 보니까 구형보다 예뻐지긴 했는데 생각만큼 막 되게 확 하고 끌리는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에 생각보다 좀 장식이 많아갖고 딱 첫눈에 봤을 때 확 하고 좀 끌리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차가 좀 커지긴 했지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아, 차가 이렇게 많이 커졌구나, 또 이제 그런 느낌은 또 약하고요. 반면에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구형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죠. 이런 기본 모니터 계기판 컨셉이 상위 모델이 K8등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나아졌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많은 게 단점이긴 한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좋아진 부분이 되게 많아서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편의 장비가 많이 늘어났죠, 구형에 비해서. 차로 유지 같은 ADS, HDA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요. 주행에서 보면은 연비가 좋아진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 연비가 좋아지고, 지금 실제 연비만 해도 아까 촬영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46.2km를 주행을 했는데 52분 걸리고, 지금까지 평균 연비가 19.8km 나왔습니다, 리터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올 때는 되게 열심히 달려갖고 이게 극과 극이죠. 10점 초반대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따로 연비 운전 안 했지만 대체로 그냥 무난하게 왔거든요. 그랬더만 평균 연비가 19.9k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연비가 좋기도 하지만 EV 모드가 있고, 특히 요즘에 나오는 최근의 하이브리드일수록 이런 연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로 막 되게 연비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연비가 좀 잘 나옵니다. 다만 신형에 비하면은 구형은 또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풀옵션으로 만약에 맞추면은 상위 모델과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등등이 올라가고 아마 줄줄이 신차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상위 모델 투싼 스포티지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처럼 가격 그 차이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이로써 기아 신형 니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